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하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면 부족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밤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셨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을 그냥 피곤함으로 넘기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 부족을 해결하고 다시 건강한 수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건강 정보는 오랜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수면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의 회복이 늦어지고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많은 환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만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수면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 수면 패턴이 깨지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은 신체적 회복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수면 상태가 개선되면 환자들은 자신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환자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의 균형을 맞추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환자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는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며 정신이 맑아져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1시간, 심지어는 2시간까지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잠이 들더라도 그 깊이는 얕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면의 질은 매우 낮고 종종 밤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한번 깬 후에는 다시 잠에 들기 어렵고 화장실을 가거나 몸을 움직이게 되어 수면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수면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인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낮 시간 동안 체력과 정신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에서 계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수면 부족의 악순환은 결국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일상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일어나는 피로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정신적인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이 맑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며 일의 효율성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찾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피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체력은 점점 고갈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섭취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정신적인 각성을 도와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과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약 10배 높고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은 약 17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뇌의 특정 영역, 특히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두 뇌 영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불안정성이 커지면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감정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감정 조절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수면 부족이 이들의 폭력적인 상이나 분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거나 게임 등으로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 패턴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으며 폭력성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정신적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준노 박사는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한 후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수면을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몇 가지 실수만 있었지만 일주일 후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수가 무려 8개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면이 부족할 경우 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실험을 통해 수면을 5시간으로 줄였을 때 정신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5시간 이하로 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런 수면 부족은 뇌의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창의성까지 저하되며 이는 전반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분한 수면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카고 대학교 브롬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반으로 제한된 피실험자들은 일주일 후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두 그룹은 운동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원래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운동량이 적었던 그룹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더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체적으로 점점 더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 부족이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심지어 운동을 하는 능력마저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의 여러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의 깊이가 얕아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면의 질이 감소하는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이 얕아질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을 노화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이를 고칠 방법을 찾지 않지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충분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신경 쓰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며 다양한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면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증가하고 낮에는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 호르몬으로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멜라토닌은 빛의 반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되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고 밝은 환경에서는 그 분비량이 줄어들어 몸이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낮과 밤의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활동을 하고 밤에는 가능한 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면 환경을 어둡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의 커튼을 잘 닫아 외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빛들도 차단해야 합니다. LED 불빛이나 스탠드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빛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도록 하고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시켜 잠이 오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밤에는 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수면을 잘 취하려면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TV나 에어컨,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불빛도 차단해야 합니다.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빛이 보이지 않도록 전기 테이프 등을 이용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침대와 베개가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약간 서늘한 환경에서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과도한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수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신체 리듬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심박수를 올려주는 강도 높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으로 심박수를 일정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심박수를 올리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하며 이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을 저녁이 아닌 아침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면 신체가 활성화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체가 충분히 이완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은 하루 동안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어주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는 점차 건강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